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kun의 혼술 10월 8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옵티머스 로비 사건,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내관이 지금 건드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데,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제가 조간딱풀에서 중앙일보 일면톱 단독 보도라고 해서 그 기사 내용을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성길 전 북한의 이탈리아 그 대사 대리, 아버지가 전 노동당 간부였다,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노동당 검열위원장 출신 조연준이었다. 이것이 중앙일보 일면톱 크게 했는데, 그것이 조선일보가 바로 받아서 아니다, 아버지는 태역 외교관인 조춘영이다, 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태영호 전 대사도 태영호 의원이죠, 조연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중앙일보 일면이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오보인 것처럼 오보로 그렇게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력형 비리 게이트 마침내 터졌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문제입니다. 옵티머스 자산 운용 사건이 있죠.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상황에서 수습을 하고 하는 과정 또는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권력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다 모여들었다는 건데, 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 옵티머스의 관련 기업으로부터 복합기를 대여했는데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논란이 있었죠. 자,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김재현 대표,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가 정부 여권의 실력자 20명 이상의 실명, 이름이 적힌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보도가 어제 SBS에서 나왔죠.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청와대, 민주당,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관계자, 정부 여당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김재현이 또 그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이 말을 한 사람과 이 문건을 검찰에 넘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윤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에서 계속 나왔죠. 옵티머스 사내 이사이고 펀드 지금 사기 혐의 공범으로 구속돼 있죠. 윤모 변호사가 검찰에 이 문건도 제출을 했고, 이 터지면 올해 다 죽는다, 이 김재현 대표, 옵티머스 대표의 말까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 윤모 변호사의 부인도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이죠. 상당히 지금 권력 주변과 뭔가 구린 냄새가 팍팍 풍기는 그런 일입니다. 일단 이 문건을 보면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지금 펀드 이 사고 터졌죠. 본인들이 막 수천억 원대 피해자들의 피해를 입혔고, 본인들은 이속만 챙기고 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죠. 치유 관련 이런 문건을 A4 용지 6장짜리인데, 이것을 옵티머스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지난 5월 10일 날 작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것을 뭉개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이 중요한 문건을 확보를 하고, 자, 그것을 SBS가 어젯밤에 보도를 한 것이죠. 이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친정권 검사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을 뭉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 명단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5명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실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다 하나씩 나올 겁니다. 국회의원 5명, 민주당 인사 3명,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관계자, 재계, 언론계 고위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단이, 언론도 막 취재를 하겠죠. 취재를 하고, 야당도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실명이, 이름들이 쭉 공개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당장 청와대에 5명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모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김재현 대표가 하는 말이죠. 김재현 대표에게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김재현 대표가 말하기를 이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20명의 리스트, 20명 이상의 리스트.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도 어쩔 수 없을 거다. 우리 다 죽는다. 이 문건에 터지면 수사기관, 뭐 검찰 여기서도 봐주려고 해도 못 봐준다. 금융감독원도 못 봐준다. 이 문건에 터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건에는 정재계나 법조계에 빵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금감원에 딜을 해본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겠다. 이런 말을 김재현 대표가 했다는 이야기죠. 문건에 이 문건에 봐라. 이 문건에 정재계나 법조계 빵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금감원과 딜을 해보겠다. 다 로비를 해가지고 금감원을 어떻게 무마시키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부실 문제가 이슈가 될 경우 게이트 사건을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안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게이트다. 그렇게 게이트다. 본인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터지면 다 죽는다. 또 이혁진이라고 있습니다. 전 옵티머스 대표인데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도 출마했던 인물이죠. 이혁진 전 대표와 옵티머스 사이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를 했다. 사기업 내에 사모펀드 회사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여당 관계자들이 도움을 줘서 프로젝트의 수익자 돈을 받아가는 그 수익자로 참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되어 있다 보니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혁진 전 대표가 제기한 소송,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배경 설문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이렇게 언급됐죠. 내부 문건 안에 그게 언급됐습니다. 이것이 검찰에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받아서 지금까지는 뭉개고 있었지만은 이거 더 이상 뭉갤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SBS 보도에 의하면은 실제로 검찰에서 작업을 추적해 보니까 수상한 뭉칫돈의 흐름도 일부 포착했다. 자, 이 정도 상황 가면은 검찰이 그냥 뭉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패싱당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에게 보고 안 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서 선에서 뭉개고 있었다. 이 윤모 변호사가 김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그런 구체적 문건을 지난 5월에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검찰이 그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검찰총장이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싱당하고 윤석열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하는데 최근에 이 경제범죄형사부가 김재현 대표의 로비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 뻥 터지면 다 죽는다 이거죠. 진술과 문건을 수개월 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확인했다. 검찰총장이 최근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처럼 지시다운 지시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오늘 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여기에 지시를 하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사기는 물론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은 금융사기는 물론이고 로비 의혹 부분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로비 의혹은 어디입니까? 청와대에 대한 로비 5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5명, 민주당 관계자, 그 다음에 각 정부 부처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안의 사정을 보면은 이성윤이 이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또 이것도 묵살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뭉개는 거죠. 지금 5월 달에 확보한 그 문건을 지금 뭉개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이 또 흐지부지 물러날까?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말 안 듣네. 그러고 그냥 물러날까? 아니면은 이번에는 정말
서울중앙지검장이 명을 거역한다.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뭐 감찰을 지시하든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지금 얼마 전에 뭐 검언 유착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에서 조금 주춤했던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에서도 서울 동부지검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시켜버리고 무혐의 처리했는데 윤석열 총장 별 말이 없죠. 그것처럼 또 침묵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오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성윤에게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한 건 이성윤 지검장에게 지시를 한 거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성윤이 이 사건마저도 어떻게 축소시키거나 감추려고 한다면은 검찰총장으로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부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옵티머스 로비 의혹 자체, 권력형 게이트로 비할 수 있는 이 자체, 그리고 이것을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주변에 전부 다 뭐 장수도 없고 뭐 무기도 다 뺏기고 한 상태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검과 중앙지검의 전면전으로 가는데, 지금 중앙지검은 권력,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더라도 윤석열에게는 외로운 싸움이 될 테지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동안 멈춰버렸는데 이것을 계기로 윤석열이 다시 치고 나갈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